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초대형 뉴스가 터졌죠. 뭡니까? 예, 바로 3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작년에 1기 신도시, 아니 3기 신도시에 1차 발표가 있었고요. 자, 2차 발표로 마지막 남은 물량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름으로 인해서 정부가 공급하고자 했던 3기 신도시의 모든 물량,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이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물량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 다시 물을 수가 없죠. 신기 신도시로 공급되는 지역 주변의 부동산은 폭망을 했고,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확정된 지역의 부동산은 안정세를 찾고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미 그 5월 7일 날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고요. 8일 날 본격적으로 많은 뭐 언론 매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뭐 부동산에서 안다고 하시는 분들 뭐 너도 나도 3기 신도시를 분석을 했을 거예요. 우리 투기 어린이들도 많이 그런 내용들을 읽고 어느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이 3기 신도시의 공급이 우리 투기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중요하겠죠. 뭐 우리가 뭐 거창하게 이런 3기 신도시의 정확한 모든 내용을 알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충 알고 그때까지 돈만 와장창 모아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 유일한 그게 목표인 거죠. 우리가 뭐 3기 신도시가 공급된다고 해서 3기 신도시에 들어가서 사실 분이 있습니까? 그때까지 뭐 기다리시려면 앞으로 5년을 기다려야 되죠. 자, 이 보면은 2022년도, 2022년도에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5년 정도에 입주를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입주자 분양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한 2, 3년 후에 입주가 실제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에서 가장 눈길이 간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남양주하고 고양은 망했다. 그리고 2022년까지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침체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2022년까지가 문재인 정부가 지속되는 기간이죠. 현재의 정부의 스탠스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각종 세금 제도,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확고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입주자 모집하는 해가 2022년이죠. 2022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아마 공급 물량이 계속 2022년부터 공급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 심리가 그러잖아요. 2022년에 서울보다 가까운 이런 신도시에 입주하고자 기다릴 수가 있겠죠. 쓸데없이 9억이라든가 옛날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죠.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완화되지가 않는다면 이 정부와 함께 2022년까지 부동산은 불황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 뭐 주구장창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예측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 현재 정부 성향이 어떤 정부인가를 명확히 캐치한다면 앞으로 2022년까지의 정부의 부동산의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의 방향은 뭐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다고요? 예, 부동산은 계속 디프레션 상태에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저는 다른 지역은요 별로 타격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뭐 공급이 1만 호가 되는데요. 경기도는 총 뭐 몇만 곳입니까? 대장동 일대부터 해서 총 1, 2차 발표 때 19만 가구, 그리고 3차 발표 때는 얼마인가요? 약 5만 8천 가구라고 합니다. 예, 경기도에 공급되는 물량이 그 정도 물량이 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쭉 보실래요? 뒤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쭉 한번 보시면 여기 핵심적인 것은 2022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한다. 2022년은 어떤 해다? 문재인 정부가 마치는 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3기 신도시의 진행 속도,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추가로 반영되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겠죠. 오늘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는 물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 우리 투기원이들이 3기 신도시까지 걱정할까요? 저는 걱정입니다. 근데 2022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게 돼버렸네요. 자, 일단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일산 옆에 또 신도시, 그 다음에 고양선을 신설한다. 이 고양선을 통해서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눈에 익을 건데요. 3기 신도시의 1차 발표하고 이번에 발표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 17,000가구, 고양 창릉에 38,000가구, 남양주 왕숙에 66,000가구, 하남 교산에 32,000가구, 과천에 7,000가구, 부천 대장에 2만 가구가 있습니다. 자, 물량을 한번 보세요. 고양 창릉하고 남양주 왕숙 66,000가구,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남양주를 제가 많이 가봤는데요. 남양주는 빈 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양주에 공급되는 물량은 별내 신도시도 있고, 진접 택지지구도 있고, 다산이 신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진건 신도시도 있죠. 진건 택지지구도 있죠.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남양주 왕숙 일대에 또 66,000가구나 쏟아져 들어간다는 거는요. 자, 여기 지도를 보면 마석 지역이 아닙니다. 하살표를 보면 별내 쪽이죠. 별내, 구리, 디지털 단지. 거기가 구리하고 남양주 디지털 밸리인가요? 테크노 밸리인가요? 거기에 들어선다는 그 주변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남양주를 좀 탈출하시기를 공고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은 지금 현재 데모가 집회가 집단 행동이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고양은요 망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공급 물량이. 지금 현재 거기 주변에는요, 거기 좀 분석을 한번 볼까요? 자, 고양은 현재 그 원흥지구하고 고양 향동지구, 향동지구는 서울 그 수색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죠. 그다음에 화정지구, 삼성지구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이렇게 엄청난 물량이 공급돼요. 물론 이 원흥지구라든가 이 향동지구 이렇게 새 집이니까 주택이 새 거니까 일산에서 많이들 넘어왔죠.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공급이 이렇게 과잉되게 일어나면 일기 신도시인 그 일산에 계신 분들이 엄청난 많은 인원이 탈출을 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일산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는 바닷모래로 지었다는 이런 아파트들인데 재건축까지 원활하지 않으면 정말 일산 신도시, 일기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아마 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보면요, 저도 이 고양 창릉이라는 지역을 처음 들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행진역하고 바로 옆에 화전역이라고 있더라고요. 화전역 바로 옆에 항공대가 있고, 제가 이 지역은 가보지가 않았는데요. 행진역으로는 서울까지 그 출퇴근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죠. 그 지역 일대에 짓는 것 같아요. 고양 창릉. 서울하고 상당히 가깝죠. 나머지 지역은 공급량이 작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미치진 않는데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 있는 여기에 공급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인천 금단 신도시하고 붙어가지고 공급 물량이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분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부천 대장. 성남에도 대장동이 있죠.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이 3기 신도시의 특징은 그 입지 분석은 대부분 1차 발표 때보다 훨씬 더 입지가 우수한 곳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서울과 거의 붙어 있어서 서울의 그 쏠린 주택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천은 특히 뭐랄까요, 저기 보면은 부천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천 대장 지구가 2만 가구를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10분 거리에 마곡지구하고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서울 서부 지역의 그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신문 기사도 그렇게 분석을 했죠.
마곡은 지금 상당히 아파트 값이 비쌉니다. 약간 거품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부천, 물론 부천이 서울은 아니고 주소가 경기도다 보니까 약간 뭐 선입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차량으로 10분밖에 안 되면 마곡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마곡 집값이 뭐 오르지 않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더 오르죠. 물론 부천에 이 공급량이 있다고 해서 마곡의 집값이 떨어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 기타 택지지구, 기타 공급지역은 어디냐면요. 안산 장상, 그 다음에 용인 구성역, 그 다음에 안산 신길 2, 수원 당수지역, 이 지역에도 공공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수원 호미실 지역인데요. 수원 당수. 여기에는 아마 이제 호미실역 설치하고 관련해서, 아마 그 사전 경제 타당성 분석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릉지구는 삼송, 지축, 향동, 원흥. 여기에 38,000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자, 부천 대장지구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도 부천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부천 대장지구는 아마도 서울 마곡, 저는 서울 마곡 지역의 비싼 그런 주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 대장지구의 이런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단기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단기 집값 하락은 이렇게 단기 집값 하락은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집값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개선되니까 이렇게 삼성, 지축, 향동, 오능 이런 주택지구하고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지역 일대가 전반적으로 지역 인프라가,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 일대가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선호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공급 물량을 소화해내고 이 충격을 해소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 공포감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산 지역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지역이 화전역이 존재하는데 이 화전역까지 새로운 고양선이라고 새로운 지하철이 생긴다고 합니다.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지하철을 새로 놓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3기 신도시로서의 제가 보기에는 서울하고도 가깝고 교통대책도 구비되어 있고 아마 상당히 입지적으로 선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전역까지는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세전역에서 또 서부선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세전역을 한번 볼까요? 현재 가칭은 고양선인데요. 세전역에서 향동지구, 그 다음에 이 3기 신도시인 이 고양 창릉지구에 역을 3개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정지구에 역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대곡역, 이렇게, 그 다음에 고양시청역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지하철을 놓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선호되겠죠. 근데 이 서부선이 현재 세전역에서 서울대까지 연결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양시청에서 서울대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호재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선호되는 3기 신도시 입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3기 신도시로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 이쪽에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다음 시간에 서울 지역,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이 고양시청하고 세전역, 그 다음에 서부선, 그 다음에 교통대책 있죠. 제3기 신도시는 직주 근접과 교통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형성한 다음에 3기 주택을 입주를 시킨다는 게 현재 기조이기 때문에
대통 대책을 확인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의 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기 신도시 나머지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한번 눈에 좀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